자, 요번에는 도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생활 하면은 난로가 떠오릅니다. 사실 정원생활 하시는 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난로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와인 한잔 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난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떼어야 되는 나무, 땔감을 직접 쪼개거나 아니면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나무는 다 떼어도 되지만 나무를 난로에다 떼게 되면 속에서 이제 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속에 연통도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 같은 게 좀 적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참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래 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참나무 장작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죠. 자, 참나무를 이제 보통 많이 구입을 하는데 큰 나무, 통나무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난로의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절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둥그런 이런 나무 토막이죠. 이거를 그냥 땔감으로 쓰긴 뭐하고, 요걸 다시 이제 길이로 쪼개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쪼갯목이라고 또 별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쪼갯목을 만들 때, 절단된 나무, 절단목을 쪼갯목으로 만들 때 쓰는 것이 도끼입니다. 자, 그거 하시기 번거롭거나 힘이 들어서 쪼갯목을 구입하시기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래서 집에서 직접 절단목을 사다가, 아니면 통나무를 사서 절단을 해서, 절단하려면은 일반 도끼로는 안 되고 톱으로, 근데 손으로 쓴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통 이제 체인톱이라고 그래가지고 엔진톱 뻥 해가지고서 이렇게 부르르 돌아가는 거를 이제 자르는 그런 걸로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쪼갤 때 이 도끼를 사용을 하는데, 이 도끼도 잘 모르면 처음에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한, 이것도 많이 알아보고 사실 구매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독일제 도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 있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끼가 나무를 쪼갤 때 중요한 거는 요 두께, 보시면 요 두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이 무게로 벌리는 거죠. 이 틈으로 벌려서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게 날렵한 도끼는 쪼개는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를 제가 사서 써봤는데 한 1년, 2년 정도 써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잘 쪼개지지도 않고 상당한 힘을 들여갖고 매번 통나무를 쪼개가지고 썼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좀 다른 거를 구해볼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일단 특징이 손잡이가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이제 보호 카바인데, 자,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끝을 보시면 두께가 상당하죠. 역시 벌려서 쪼개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끝에가.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길이입니다. 길이. 이 길이. 그래서 이 나무를 쪼갤 때 제대로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비슷한 무게의 도끼 머리를 얼마나 원심력과 회전력을 걸어 가지고 큰 힘을 통나무에 주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짧았던 이 도끼로는 아무리 힘을 줘도 충분한 절단력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다 뭉개졌는데 박혀가지고 벌어지지 않는 걸 뒤에서 망치로 때리면서 쇼를 해가지고 통나무를 쪼개서 썼었어요. 그랬는데 이 긴 도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힘을 준다기보다 들어서 떨어지는 낙차에 의한 그 운동 에너지만 이용을 해도 나무가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쪼개는 도끼를 사실 때는 간편하게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사시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루 길이가 확보되어 있는 전용 장작용 도끼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모델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피스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날 끝에가 뭐 세라믹인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밑에 흙이나 돌을 때리게 되면 날을 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나무만 닿아야 되는 그런 조금 약간 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효율적인 공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나무를 절단하는 절단목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엔진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엔진톱은 뭐 다른 공구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 꽤 고가의 공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30만원 저렴한 게, 그 다음에 좀 쓸만한 거 트러블 거의 일으키지 않는 건 50만원대더라고요. 저는 좀 저렴한 거, 내가 뭐 얼마나 나무를 자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렴한 그 30만원대 일제 톱을 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잘리다가 그 엔진이 쓰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체인이 줄로 된 체인이 그 가이드를 따라서 쭉 고속으로 도는 건데 이게 또 약간씩 충격을 받으면은 그 체인이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참 막 일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자꾸 겪게 되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 엔진톱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저렴한 거를 쓰실 때는 자가로 분해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것까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좀 더 신뢰성 있는 더 고가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처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나무를 잘라보면 진땀이 나더라고요. 나무 땔감을 위해서 통나무를 사다가 절단목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런 용으로 이 엔진톱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절단된 절단목을 구입하셔서 이 도끼 정도로만 쪼개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